최근 중국은 고구려사에 이어 발해사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한민족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 중국 변방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으로 인해 한중 간 역사 전쟁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발해사 왜곡을 통해 중국이 얻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움직임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바로 이 사람, 경성대 사학과 한규철 교수다. 1970년대 이유성의 남북국 시대와 최치원이란 글의 자극을 받고 발해 연구의 꿈을 키워온 그는 미답의 영역을 개척한 국내 발해 박사 1호로 신라와 발해의 외교 관계는 물론 발해의 종족 구성 등에 대한 해명을 통해 발해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발해사가 한국사에서 너무 공백으로 남아있고 내가 할 부분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 발해사가 내가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이 생각에서 발해를 좀 무모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고대사를 바로 안다는 것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통한다면 이제 우리는 중국의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사관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발해사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그들의 교과서에 당나라의 지방정권, 즉 중국사라고 기록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해사는 알다시피 고구려와 함께 우리들의 조상의 역사고 우리는 또 발해의 후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발해를 잘 알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강의, 역사 특강, 발해사 바로 알기 그 첫 번째 시간, 발해사란 무엇인가? 경성대 한규철 교수와 함께 발해는 국가가 아닌 당나라 내 지방 정권이었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과연 그 진실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제가 뭐하는 사람인지를 금방 소개한 KTV 소개 2004년도에 9번에 걸쳐서 40분씩 발해사 강의한 소개 화면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할 것들을 잠깐 이야기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제목이 조금 복잡하죠? 통일운동 시대 좀 들어보셨습니까? 남북 분단 시대란 말은 많이 듣는데 통일운동 시대, 이것은 뭐 뜻이 있는 제목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운동 시대라는 얘기를 잠깐 하고, 또 선교 시각에서 봤다, 이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선교를 누구한테 선교를 하면 더 쉽겠습니까? 아는 사람한테 하면 좋겠죠? 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말과 풍습이 좀 비슷한 사람들이 있으면 선교가 더 잘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았던 역사 영역, 그리고 문화 영역, 선교 영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중앙청 흘렸죠. 일본에 있는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많이 왔던 곳이 중앙청이었습니다. 헐어버린. 우리는 관광 수입은 있지만은, 저는 중앙청 흐르는 걸 반대했지만은 흘렸어요. 우리가 식민지 역사가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도 마지막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 훈련, 우리가 성지순례에서 이스라엘의 마사다 유적도 가봤을 겁니다. 거기도 잠깐 보고, 고구려와 발해 영역을 통해서 본 한국사 영역. 고구려와 발해가 제일 영역적으로 넓었습니다. 제가 하는 발해는 고구려의 1.5배, 우리 민족사 최대 영역 84만 제곱킬로미터, 8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었어요. 우리 남한이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큽니까? 적습니까? 큽니다. 12만 제곱킬로미터. 그래서 이 남북이 22만 제곱킬로미터 되는데 발해가 8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었다. 그리고 고구려사가 한국사라고 생각합니까? 저 동북공정으로 얘기하면은 고구려가 한국사 아니래요.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래요.
제가 하는 발에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동북공정하기 때문에 제가 좀 떴습니다. 저는 고구려 발해가 한국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발해 고구려 해가지고 취직 잘 안 돼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제가 발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계승국인 발해국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고, 한국사 유적을 볼 때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 우리가 유적 간다고 하면 절에 많이 가죠? 또 서원에도 가죠? 기독교인들이 조금 저항감이 좀 있기도 해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데 가서 어떤 생각, 어떤 감상법을 좀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만주 지역, 현 중국 동북부, 특히 동북부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한국사 유적을 통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러시아 지역에서 한국사 유적도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보겠고, 또 북한의 고대와 현대, 제가 북한 금강산, 개성, 평양, 묘양산 다 가봤습니다. 그 그림들도 사진을, 오늘 사진이 100장 넘게 볼 겁니다. 좀 빨리빨리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 통일에서 배운다. 지금 남북 분단이 돼가지고 우리는 반도에 산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섬에 살고 있어요, 섬에. 왜? 북을 열차 타고 못 가잖아요. 그래서 섬에 살고 있는 한국으로서 북한도 섬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사가 전개되는 시대 구분, 고조선, 삼한, 삼국 들어보셨죠? 남북국 시대라고는 잘 안 들어봤을 겁니다.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 시대라고 그래요. 신라 발해. 제가 연구하는 발해, 229년간 있었던 발해 역사입니다. 발해 제국이라고 그래요. 신라, 통일신라라고도 하지만은 저는 그냥 신라와 발해 그럽니다. 고려, 조선 시대가 있었고 독립운동 시대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제시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일제시대 하면은 한국사 같아요, 일본사 같아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일본 역사에서는 한국의 식민지 시대를 안 가르칠까요? 일본의 역사의 일부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뭐예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독립운동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남북 분단 시대다, 이건 외국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외국인들은 남북 분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통일 의지를 가지고 있는, 통일이 돼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은 통일운동 시대에 산다고 하는 것이 보다 의지적 표현이다. 이 통일운동 시대란 말을 70년대에는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영역에 대해서 군사 정치 영역 많이 아시겠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은 이 국방 안보, 정치 군사적으로 지켜야 될 영역입니다. 그런 다음에 역사 영역이 있어요. 현대 이전에 정치 공동체로 살았던 사람들의 범위입니다.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고구려 발해 등을 제가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동북부, 우리가 얘기하는 만주 지방을 제가 주로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역사 안보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 아까 고구려사가 중국사라고 하잖아요. 당나라 역사. 고구려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다라고 학문적으로 표현해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는 고구려가 중국사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지켜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역사 안보라는 말이에요. 안보라는 말이 역사에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군사적인 안보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문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말과 풍속이 같았던 사람들의 범위를 문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문화에는 이 안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문화는 서로 소통을 하고 누구나가 다 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류, 한국인들만 즐겨야 하면 됩니까? 이것은 경계가 없는 부분이죠. 경제 영역, 우리가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교 영역, 우리가 조금 비슷한 사람들한테 선교하기가 좋아요. 북한 사람 특히 잘 되겠죠. 잘 될 수 있죠. 평양 하면은 우리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제가 평양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얘기의 결론은 여러분들 이 얘기만 듣고 주무셔도 됩니다. 결론 1과 2번. 우리 조상들이 먹고 살며
희로애락을 같이 했던 지역과 흔적을 좀 살펴보았다. 이렇게 한번 보았다. 사진 100여 장을 통해서 보았다. 결론 둘, 섬나라에서 벗어나 대륙을 생각하며 통일을 생각했다. 선교를 위해서. 왜 통일이 돼야 된다고요? 선교를 위해서 통일해야 된다. 얘기가 됩니까? 선교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교를 위해서 통일을 해야 북한 사람하고 만나죠. 또 같은 역사와 문화 영역 속에서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이걸 조금 고급스럽게 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통일이 돼야 된다. 우리는 특히 선교를 위해서. 이 두 가지 결론은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얘기입니다. 특히 두 번째 거. 그러면은 졸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사 영역을 보겠습니다. 고조선과 고구려 넓지요? 우리 반도 밑에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은 중국의 고구려 성이 분포되어 있는데, 고구려 사람들이 만든 성들이 분포가 이렇게 점점이 되어 있어요. 성이 있다는 것은 고구려인들이 만들었고, 문화의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분포가. 우리하고 말과 풍속에 같았던 사람들의 문화가 이런 범주를 가지고 있다. 이 발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발해 유적이 나온 곳,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연해주 지역 오른쪽 지역을, 이 지역 오른쪽에 있는 지역을 연해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발해와 고구려 땅이 비슷하죠? 고구려 지역에서 발해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발해는 고구려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말갈 사람이 세운 나라다. 들어보셨죠? 혹시 시험 나오면 지배층은 고구려이면 피지배계층은 말갈이다 해서 말갈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고구려 땅에 세워진 발해가 어떻게 말갈의 역사냐? 말갈 사람들이 종족을 갑자기 번식을 했겠어요? 그런데 말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제가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도를 이렇게만 보지 말고 대륙적 시각에서 한번 보자. 대륙적 시각. 지도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까? 글자를 보니까 거꾸로가 맞습니까? 글자를 보니까 거꾸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대륙적 시각에서 우리의 한반도, 우리의 역사를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대개 고구려 발해는 신년 특집에 많이 나와요. 기계를, 총선인들이 기계를 살핀다 뭐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 섬나라로 살고 있는 남북한. 이 신라에서 뚝 떨어져 있죠, 지금. 북쪽에서 뚝 떨어져 있죠. 우리는 북을 가지 못하니까 섬나라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거꾸로 대륙적 시각에서 봐도 섬나라예요. 중국에서 우리는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북한 통해서 오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자동차 타고 중국 가야만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이것이 통일운동 시대에서 본 우리들의 역사 영역, 우리가 통일의 당위성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이 지도 처음 보셨죠? 이런 지도? 섬나라인 지도? 제가 이거 만든다고 시간 좀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방안보, 이 영역에서 국방안보, 역사안보,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 제가 이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으로서 공동회장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 만주의 중국사와 공정이다. 프로젝트예요. 동북공정이라는 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 가서 마음대로 활동을 못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사람은 더 그렇죠. 제가 말하는데도 공개적으로 말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뭐 박물관 강좌라든지 할 때. 자, 우리가 남한산성 잘 아시죠? 남한성 병자호란. 병자호란이 왜 된 거 아니? 우리가 지나치게 중화사상에 몰입돼 있다 보니까 병자호란을 당한 거예요. 만주족들도 이 백두산을 민족 발상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중국의 명나라 중화족 여기만 우리가 숭상을 해왔어요. 왜 그런가는 다음에 얘기하겠고, 하여튼 이걸로 인해서 치욕의 무망루 영원히 잊지 말자.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것은 나라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중앙청 조선총독부 건물이에요. 조선총독부 건물을 무슨 글자 모양으로 만들었다고요? 일본의 일자 모양 제가 빨갛게 해놨죠. 왜?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광화문의 이 앞에 이 상징 신통부를 막아버렸어요. 산에다가 쇠말뚝을 박는다든지 해가지고 민족 정기를 말살시키려고 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YS 대통령이 얼마나 뭐였으면 관광 수입이 문제냐 없애라 해가지고 없앴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서기 37년으로 73년으로 가봅니다. 마지막 저항했던 로마에 저항했던 곳입니다. 이것은 960명이 자살을 했어요. 7명이 살았는데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곡식을 다 놔두고 자살을 했어요. 우리는 너희들한테 끝까지 싸워서 얼마든지 싸울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다 해서 했던 거죠.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봤던 분 자격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기 팔에 뭐 한 분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목사님 말씀 있고. 자, 조금 올라가는데 좀 보시겠습니다. 숨을 헛떡거리고 올라가죠? 화이팅!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라고 그럽니다. 누구 목소리 같아요? 이렇게 약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수성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멸시받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이받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배받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 정도까지 목사님 중간에 스톱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동북공정, 중국은 왜 동북공정을 이렇게 여성적으로 할까요? 중국은 주변에 약 20개국 나라가 주변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56개, 중국 한족까지 56개예요. 소수민족 55개라고만 자꾸 얘기하는데 소수민족들이 다 중국 한족이 됐어요, 많이. 그래서 이 동북쪽에 있는 역사를 모두가 다 옛날에는 한국사였다가 조선사였었다가 지금 중국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순서가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니까 옛날도 중국이었다 이렇게 억지로 쓰는 거예요. 억지로 쓰면 된대요. 왜? 힘이 강하니까. 그런 논리를. 엉터리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구려가 왜 한국사냐? 삼국사기에 고구려병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국사기 누구의 역사책이에요? 한국인들의 고대 역사책입니다. 이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국사책이 있으니까 고구려가 우리 역사책이지. 삼국사기를 중국 사람이 자기들 역사책이라고 합니까? 안 그래요. 한국인들만이 고구려 후손을 자처하고 있어요. 한국인들만이 발해 후손을 자처하고 있어요. 중국의 한족들이 고구려 발해 후손을 자처하고 있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고구려 발해 후손이다. 발해는 어떤 나라 왕조였는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스스로 연호, 지금 2018년 서력기원 이런 것이 주체생활에 해당되는데 전 당나라 연호를 썼어요. 다 신라도 그렇고. 그런데 발해는 자기 스스로의 연호를 썼습니다. 고구려 땅에 세워졌다 했죠? 또 말갈 왕조가 아니다. 고구려 땅에 세워졌기 때문에 말갈은 변두리에 있는 사람을 말갈이에요. 서울 사람들이 부산 사람을 부산 말갈 그래요. 또 부산 사람은 진주 사람을 촌사람이라고 하고 진주 말갈 이렇게 말갈이라고 하고 변두리 사람을 비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발해는 자주적이었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스스로 연호를 당나라 개의치 않고 당나라 공격도 해요. 군사 공격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 어디를 공격할 수 있어요? 일본이 어디 쳤다가 뭐 맞았어요? 원자폭탄이 전쟁에서 단 한 군데 쓰인 곳이 일본입니다. 전쟁에서 원자폭탄 쓰인 적이 없어요. 일본만 썼어요. 왜? 미국을 쳤기 때문에. 북한이 뭐 친다고 ICBM 하고 했던 것이 그런 거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이었던 발해제국이었다. 대륙적으로 봐서 뻗어나가는 발해 아닙니까? 그리고 발해는 멸망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해 사람들이 고려로 고려 사람이 되고 거란과 여진 사람이 됐습니다. 한국에 지금도 발해 후손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조영 후손을 자처하는 황손들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황손들이 이 사람들 한번 볼까요? 발해마을이 경북 경산에 있습니다. 이 발해마을이라고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이름도 지어줬어요. 경산시 송백면에 발해마을이 있습니다. 이 답사를 한번 했죠. 우리
답사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가 가까운 교구 사람과 산회 사람들 모시고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 사회 유적을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신앙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죠. 역사 문명적으로.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끼리 만들어놓은 흔적이에요. 그 문명이 발달하는 것. 우리가 좀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러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특히 여성들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름다우니까. 근데 우리 집에는 관리비가 아름답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유교유적. 유교유적은 뭐냐? 사원, 성균관, 향교, 종묘. 유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 역사가 발전했다. 그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 한국 역사를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느냐?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서로 유기적 관계가 있었다. 유교를 두르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한자 문화지만은 어렵지만은 우리가 문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발전하고 또 통치하게 되고 교육, 과거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우리가 발전시켰죠. 목사님 아까 설교 말씀에 우리가 교육이 발달한 나라라고 그랬죠. 세계에서 문맹률이 글자 모르는 사람이, 연애편지 못 쓰는 사람이 제일 적은 나라 한국이에요. 왜? 한글이 있기 때문에. 세종인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전에는 우리가 왜 사대했느냐? 우리 글자가 없으니까. 한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대한 거예요. 지식인들은 문자 하면은 지금 핸드폰 쓰는 것과 같이 소중했어요. 그런데 한자밖에 없어요. 부정적 영향은 뭐냐? 관리 선발의 육아가 힘이 됨으로써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오염되게 했다. 한자 문화에 대한 4대 사상을 갖게 했다. 중화와 오랑캐, 그리고 문명과 비문명이라는 화이 사상의 극단론을 전파했다. 오랑캐, 이 중국에서 오랑캐 사상을 많이, 우리는 또 작은 오랑캐, 작은 중화, 그래가지고 북쪽에 있는 것은 큰, 오랑캐 해가지고 아까 병자, 호란, 이런 것이 생겼다. 그런 얘기죠. 지금 우리가 빨갱이 정신이 옛날부터도 좀 있었던 거예요. 이 신라 사람들이 바레 사람들을 식인종이라고 그래요. 식인종. 그 정도로 했어요. 자, 불교 유적을 통해 가지고 사찰, 이 불교에서는 삼보의 전례, 불법승이 전례한다. 여기에서 부처의 정신을 전하기 위해서 뭐가 이루어지죠? 사찰, 불상, 그리고 이 탑이 만들어지죠. 어떻게 만들어지죠? 이거 만들기 위해서 돈 들어가죠. 최고의 건축가가 나와야 되겠죠. 건축 기술이 발달하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불경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글이 없던 시기에 우리가 문자 문화가 발달하는 데 기여했다. 승려들이 왔다 갔다 하죠. 승려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까? 치기라도 가져오고, 씨도 뿌리고 오기도 하고, 씨도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승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구법 활동을 통해가지고 불교 문화는 곧 그 당시의 근대성과 국제성의 수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자체를 지나치게 역사적인 측면에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유적이 갖는 정치, 경제적, 문화적 의미가 있다. 절이 왜 여기에 지어졌는가? 절이 지어지려면 평지에 지어졌죠. 조선시대 산으로 많이 올라갔죠. 원래 절은 평지에 있었어요. 평지 어디에? 곡식을 많이 있는 곳에. 시주가 많이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도 아파트촌에 많이 있잖아요. 절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얘기죠. 그런 시각을 통해서 유적을 볼 필요가 있다. 자, 팔만대장경 보고 있습니다. 법보종찰이라고 그래요. 해인사, 바다의 도장인이죠. 가장 고유한 것, 바다에다가 도장을 찍으려면 바다가 멈춰야 된대. 바다가 멈출 정도로 고요함을 의미하는 해인사예요. 거기에 대장경, 팔만대장경, 이것은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우리는 문자를 존중하는 문화민족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백두산. 백두산은 이 고조선 고구려 발해, 고구려만이 아니라 고조선 당군 할배만이 아니라 당군 나라라는 것은 당나라의 당군 임금이 몇 대 50몇 왕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90년대에 가서 좀 외람되게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건 또 다른 쪽으로 올라간 것이에요. 중국과 조선의 국경지역이죠. 국경지역.
우리들은 거기 가면은 옷깃을 여미는 곳이죠. 근데 중국인들은 와서 수박 까먹고 관광지. 야, 이 다른 쪽에서 올라가 본 有一小点儿那个，那是雪。 중국인들이 떠드는 소리 나죠? 자, 이 그 백두산 밑에 발에 영광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 탑사팀들이 가시는데 여기는 잘 안 가는데 여기 발에 조선족 장백 조선족 자치행이기 때문에 한글로도 있습니다. 5층 벽돌탑입니다. 지붕으로 층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주몽이 놀았던 곳, 고구려의 첫 수도 홀본성 원효산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온돌이 있어요. 온돌. 세계에서 아파트에 온돌이 있는 나라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그러니까 한국인들 고구려 발해에서 온돌이 많이 나와요. 그 문화적 개성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백암성, 이것은 고구려인들이 수당을 지키기 위해서 쌓았던 성, 이 백암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시성, 당태종이 눈 하나를 잃었다는 그 전하기도 하는 안시성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한국인들이 못 들어가요. 여기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요. 여기 사진은 다른 분이 찍은 건데 저도 한번 무모하게 한번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어요. 사진 좀 찍어가지고. 그래서 고구려 전공하는 사람 못 들어가는데 발해 전공하는 사람 들어갔었어요. 자, 여기는 이 광개통 비가 있죠. 한쪽은 이 비각이 설치되기 전에 시기하고 이 보호각이 되고 난 이후 이 집안에 가면은 이런 벽화 고분들이 많이 나요. 벽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이 등재가 돼 있죠. 사신도, 좌청룡, 우백고, 북현문, 남주작, 학생들 많이 애우는 것이에요. 이게. 고구려 벽화 애운다고 아주 힘이 들 때 이게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알 필요가 없어. 그런 게 있었다 하면 되죠. 여기는 국내성터 집안. 그 다음에 여기는 장군총, 동양의 피라밋 이렇게 자랑하기도 하는 것이죠. 아마 장수왕의 능이일 것이다. 이 능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얼마만큼 힘이 있었겠습니까? 힘이 있어야만 만드는 것이죠. 이 통구 고분군, 여기도 마찬가지 고총고분이라고 해요. 봉군을 돌로 쌓다 해서 고총고분이라고 그래요. 환도산성, 궁을 지키는 산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발해로 가겠습니다. 중국의 발해 땅. 옆에 있는 대조영 영정이 있죠. 영정이 있는데 표준 영정이에요.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자도 이 왕관도 출토된 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첫 건국터 동모산이라는 데입니다. 조금 이 사주 경계가 잘 되는 곳이어야 되겠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곳이고, 그 다음에 육정산 고분군.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무덤이 있겠죠. 왕들의 무덤 잘 써야 되겠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역사의 흔적을 알아낸다. 역사의 흔적을 알아내는 것도 무덤 그리고 쓰레기통 이런 데서 많이 역사의 흔적을 알아내요. 아마 지금 어디 가서 막 내셔널 소니제품이 많이 나오면 한 1000년 있다가 여기 일본 식민지였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육정산 연무덤대가 돼 있어요. 여기가 조선족 자치주의인데 여기다가 누가 잘못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해놨죠. 다음에는 상경성, 흑룡강성으로 갑니다. 흑룡강성, 상경성, 궁성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남문 오봉로 축대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석등이 있는데 6m 석등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건축술이 발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당시 문화의 수준이 이 정도 됐다. 사람이 서 있는데 꽤 높죠. 여기 그 무덤입니다. 상경성 왕들의 무덤 옆이죠. 근데 입구가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 거 사진을 찍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건 90년 초반에는 이렇게 찍었어요. 조선일보에도 크게 나왔던 건데 옆에 있는 것은 한국인들이 와서 자꾸 사진 찍고 하니까는 못 들어가게 막아버려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상경성 궁터에서 나온 치미, 지붕이 얼마나 크고 좋았으면 여기 이 치미를 1m 이상 되는 것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장식을 했다는 거죠. 다음에 동경 훈춘원으로 왔습니다. 훈춘 8년성이라고 되어 가지고 이 불상이 2개가 있죠. 8년성도 동경 수도를 한 10년 정도 삼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불상에 걸려 있어요.
십자가가 불상에 걸린 그 당시 네스토리우스교 경교가 들어왔다는 증거로 얘기합니다. 예네주에 있는 십자가 아브리코스 절도에서 나온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벽화, 세계적으로 이 벽화, 한국 고구려 벽화는 꽤 유명합니다. 그런데 발해에도 이런 정묘, 공주묘, 발해 문항의 넷째 딸, 학생들이 많이 해오는 거예요. 넷째 딸, 둘째 딸. 둘째 딸은 정해 공주묘거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사진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궁에서 흐른 기와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서고성터, 그 다음에 일성유적지, 일성정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는 길림성 용정시, 룽징시, 용정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활동했던 곳이죠. 간도다 해가지고 간도. 그 다음에 두만강의 북경 중국과 북한을 경계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빈으로 갔습니다. 할빈으로 갔는데 안중근 의사 들어보셨죠?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인 이유를 그는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대한의 독립주권을 침탈하는 원흉이며 동양평화의 교란자 이토 히로부미를 대한의용군 사령의 자격으로 총살한 것이지 개인의 원한에 의해서 사살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이렇게 자기 어떤 그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사람을 이렇게 살해하고 했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까? 뭐 윤봉길 의사가 뭐 폭탄 내세우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한국인들을 부러워해. 지금도 아마 이 한국 현대 정치사도 중국인들이 꽤 부러워할 것 같다. 한국 사드 때문에 지금 중국 관광객들을 못 오는 게 아니라 한국 정치 배울까봐 못 오게 하는 것 같아, 내 기분에. 안중근 의사가 순직한 중국 연용성이 야원인성 다롄 감옥. 여기에 손자국이 하나가 있죠. 이것은 이제 이 단지동맹이라는 이것은 저쪽에 다른 데 가서 있어요. 여기서 유명한 731 부대 있죠. 마루타고인데 러시아 이제 러시아로 왔습니다. 러시아에서 그 유적 분포도가 이렇게 나와 있다 했죠. 블라디보스톡 연해줍니다. 이게 우리 영락교회 아시죠? 좀 보시죠. 이게 1998년 발해건국 1300주년 때 간 거예요. 자동차가 보이죠? 백창기 장군이 기부한 호란도에. 안녕하십니까. 부산 영락교에서 파송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송상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과 선교센터가 이제 마무리 공사를 다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해주에는 이상설, 헤이건 빌사 아시죠? 이상전 열사의 위호비가 있기도 합니다. 블레스톡에 있고 또 신안촌 거기에 많은 교포들이 우리 이제 러시아에는 고려인이라고 중국에는 조선족이라고 미국 가면은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 교포들을 또 부르는 하여튼 미국 가면은 다 기독교인이 되어오고 그러죠. 하여튼 이런 모임이 있었대요. 여기 단지동맹 안중근이 손가락 잘라가서 독립을 결연히 맺었던 곳이 저기 연해주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스키노 주변에 단지동맹이 있습니다. 이게 또 장도민 선생 발해 절터 발견 기념비. 장도민이 어떤 분인가 하니 이 신채호 선생과 같이 대한매일 신분 주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도에서 우리 한경리 목사님 은사이기도 하고 당국대학을 설립하시기도 한데 그 아들이 지금 장치혁 씨라고 고려 합섬 자기 대조영 이름을 따고 장치영 뭐 이렇게 왕건 이름을 따서 장치건 아들들 이름을 전부 그렇게 지었어요. 이분은 이 박혁것의 이름 따서 장치혁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 고려학술문화재단 제가 이사인데 이 절터발견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다가 자기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학대학도 세웠습니다. 고려합섬이 좀 무너졌지만은 좋은 일하고 무너졌어요. 여기는 이 한러 우정의 마을입니다. 한러 우정의 마을. 저기 많이 갔던 분들이 돌아왔어요. 발해 유적이 있는 곳이고 여기는 크라스키노 마을이라 해서 발해 소조 불상이 발해 미소라고 하는 조그만 손바닥만한 불상이 나왔습니다. 저도 여기서 발굴했던 때 1994년. 그다음에
여기 온돌 같은 거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왜? 온돌이 나오면 이거 우리 조상들이 여기 살았던 거 지금도 우리가 온돌을 쓰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꼭샤로프카라 해가지고 발해 제사처, 칠묘제, 제사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황제급 제사를 지냈는지 왕급 제사를 지냈는지, 모시는 조상이 5개만 있으면 왕급이고 7개가 있으면 황제급이다. 근데 7개 제사를 모셨기 때문에 황제 발해를 황제국이다. 저는 발해 제국이다. 스스로가 황후, 황상, 황제라고 칭했어요. 아까 또 황제의 근거는 뭐라 했죠? 연호를 썼다는 것. 여기서 나온 고르사코프카의 절터에서는 봉황문, 신라에서도 많이 나오는 봉황문이죠. 이게 지붕에다가 아브리코스 절터에서 침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지붕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청동 부절, 지금은 뭐 사진도 있고 뭐 사람 신분을 확인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반조각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이걸 청동 부절에 이게 나왔습니다. 제가 좀 젊었을 때 수염이 많이 길었던 것인데, 이 북한 열차에 저기 뒤에 있는 우편이라고 쓰여 있는 것, 핫산이라고 해가지고 두만강과 북한이 접경하는 지역입니다. 이 타고 다니던 차죠. 다음에 이제 북한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환경 남북도가 있지만 황해 남북도가 있고 자강도라든지 양강도라든지 이런 곳이 새로 생겼어요. 남쪽하고 이 도를 똑같이 만들었어요. 똑같이. 그래가지고 통일이 되면은 뭐 투표한다든지 하면은 뭐 똑같이 한다 이런 얘기겠죠. 발해 유적이 있는 분포도를 한번 보실까요? 내가 몇 가지 분석을 산성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차산성 이렇게 해놨는데 전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최근에 어디 뭘 많이 보셨어요?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한데 대부분 발해 유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발해 유적지 가려면 위험해요. 자, 제가 이 비행기도 타보고 또 개성으로도 북한을 가봤는데, 비행기 타고 갈 때 비행기 고려항공을 타고 갔어요. 그리고 이 버스는 개성 갈 때 타보고 금강산 타봤죠. 고려항공 타고 갔던 직항로로 갔어요. 직항로라 해도 휴전선 건너가지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삥 돌아서 가요. 그러니까는 섬이죠. 우리는 왜 섬인지 아시겠죠? 내 자동차로 못 가면 섬이에요. 이 평양이라는 마크가 명확하죠. 평양 간다고. 이 국내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듀티프리 면세점을 못 합니다. 북한 고려항공의 스튜디오스. 순안공항입니다. 순안공항에 내렸을 때 SBS 방송국과 같이 가서 평양 마크가 있고 그러죠. 63-895 자동차입니다. 평양 평화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북한에 노동신문 있고 잡지 금수강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빨간 마크 해놓은 것, 적십자 마크, 적십자만 있는 게 아니라 초승달 마크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이 십자가와 초승달 마크를 같이 써가지고 이 적십자 마크를 쓰고 있습니다. 고구려 시대 정작 금수산 을밀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왕릉이라고 전하는 곳인데 아주 잘 꾸며놨어요. 여기는 정릉사 절터입니다. 여기도 기와가 나와가지고 정릉사라는 걸 알게 되고 기록에도 나옵니다. 여기에 예불 드리는 승려들 보세요. 머리가 길었죠? 이분들이 승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데 뒤에 머리에 흰 머리 있는 분은 부산 사람입니다. 옥류관을 가봅니다. 옥류관. 옥류관 많이 들었죠? 평양냉면? 제가 평양냉면 먹었다고 좀 얘기를 해도 될까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건 강본사도 안 본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모습을 찍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람들 모습, 가급적 조금 탈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곳을 좀 찍으려고 애를 쓰고.
빨리 안 나와. 제가 먹었던 냉면. 민족식당, 그 다음에 평양 당고기집. 당고기 뭔지 아시죠? 개고기, 당고기라고 그래요. 나는 비당고기, 당고기가 아닌 비당고기 먹었어요. 여기는 푸에블로가 대동강가에 이렇게 있습니다. 푸에블로가. 평양에 지하철 2호선이 있죠? 부흥역입니다. 부흥역. 굉장히 깊게 에스컬레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인민문화공전. 인민문화공전. 그 다음에 주체탑이라고 하는 곳에 앞에 보면은 군인들이 남녀, 그 자세히 보면 여자 군인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자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선역사박물관인데 안에서 사진 못 찍게 해서 밖에만 찍어놨어요. 그 발에 것도 좀 있는데 사진 찍으면 오히려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다음에 이 학생 소년 궁전에 가서 하늘이 낸 날, 우리 나올 때 이제 그 학생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좀 찍어봤어요. 학생들하고 좀 이렇게 접촉을 해본다고 찍어봤는데 우리를 환영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학생. 자, 이제 덕흥리 벽화무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제가 이 속에 들어가서 사진 찍다가 사진기 뺏겼어요. 허가 안 받고 SBS는 찍어도 괜찮은데 너는 찍어는 안 된다. 난 몰래 카메라를 많이 찍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붙들려 가지고 그 이틀 후에 돌려주기는 했는데 하여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 이 벽화가 있습니다. 견우와 직녀, 그 다음에 이 사냥풍습,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때 중국 발음인 까구리로 등재된 게 아니라 고구려로 등재돼 있어요. KOGURY고. 고구려가 먼저 등재하니까 중국에서 방해해가지고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음에 할 때 같이 등재됐어요. 중국 거다고. 다음에는 강서 삼묘 해가지고 큰 묘. 여기에도 사신도, 현무도 사신도가 나와 있습니다. 좌청령 우백화는 사신도. 앞에 마을, 남포특별시 강서구역 덕흥동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서해 관문 인천 앞바다 이거 만들다가 사람들 많이 죽었답니다. 그 다음에 묘양산 보현사 고려 시대의 절입니다. 고려 시대 13층 석탑이 있습니다. 13층 석탑. 여기는 성녀들이 머리 깎은 사람들도 꽤 있죠. 그리고 우리 남쪽에서 올라가신 분이 저쪽 제일 끝에 속에 있는 분이. 여기는 그 보현사 절이기 때문에 이런 불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포시 미사일 발사하고 하는 그런 쪽입니다. 저 한경남도 신포시에 갔습니다. 이 절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구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벽화도 나와 있습니다. 신포시 벽화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산 고구려 유적 세계문화유산 등록기념 북남 공동사진전시회가 원정각에 있을 때 참가했습니다. 북한의 발해연구실장 제 발해사 한다고 엄청 좋아해요. 북한에서도 발해사 하는 사람은 이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 거기서도 좀 변두리래요.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발해를 하게 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어요. 여기는 고고학회 회장 선수, 자기 아버지는 동네 고등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아버지는. 그래서 꽤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북한 가가지고 생소하게 들렸던 것, 나보고 봉급 얼마 받네? 봉급 얼마 받느냐고, 달러로 얼마 받느냐고. 그 얘기 하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내가 얼마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관심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저 사람 얼마 받는 관심이 있겠잖아요. 그런 것도 물어봐. 여기는 이제 개성입니다. 개성에 만월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입니다. 이게 또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하고 있어요. 남북이 공동으로.
여기서 남쪽 학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산을 한번 봐보세요. 산, 개성에 있는 산. 2017년 가을에는 지금 바로 앞쪽에 보시는 이 건물군 평면 앞서는 건물을 중심으로 혈안이 돌아가고 있는 요 건물. 계십니다. 돌등, 석등 안내하는 분. 그 다음에 여기는 성균관, 조선시대 성균관도 있지만 고려시대 성균관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곳이에요. 이 당시 교육이라는 것은 전부 관리 선발을 위한 교육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태조 왕건 능입니다. 이 개성에 가서 10일 반상기를 식사를 했습니다. 11가지. 제가 이제 평양에 있는 조선국민회를 잠깐 소개합니다. 조선국민회는 기독교 최초 항일 무장 비밀단체예요. 이거 1919년 이전에 활동했어요. 박용만이 이 하와이에 있는데 장일환, 강석봉이 하와이에서 귀국해가지고 평양 숭실학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조선국민회예요. 그래가지고 들켜가지고 평양 감옥에서 8개월 징역살이 했어요. 박용만은 어떤 사람이냐?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가가지고 이승만을 하와이에 오게 한 분이 박용만이야. 이승만하고 다른 점은 이승만은 외교 독립론인자고 박용만은 무장투쟁론자예요.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항일 무장 권총을 대기다리 했어요. 기독교 계통에서 이런 비밀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많이 안 알려진 건 뭐냐? 여기에 김일성 아버지 김영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 유명한 또 배민수 목사님이 있어요. 배민수 목사님은 지금 연세우유 나오죠. 낙농학과 연세우유 나오게 하는 땅을 기증한 분이 바로 배민수 목사예요. 같이 평양 감옥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삼회교회가, 배민수 목사의 교회가 지금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있습니다. 이때 회장이었던 장일환은 그때 순직합니다. 배민수한테 이런 얘기하는데 그 신앙의 얘기를 합니다. 주님과 평화로운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을 거야.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곁에서 항상 널 위해 기도해 줄게. 우리의 독립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용기를 잃지 마. 민수야, 먼저 죽는 것이냐가 문제지. 언제 죽느냐 우리는 다 같은 곳에서 만날 거야. 값지게 죽는 것이 뜻없이 사는 것보다 가치가 있을 거야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장이라는 회장은 곧 죽습니다. 그 배민수 목사는 프린스턴 대학 가가지고 활동을 그 뒤에 하고 자해동 활동도 조금 합니다. 여기에 같이 참가했던 강석봉의 애국지사 묘역입니다. 저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제 외삼촌이에요. 제 외삼촌. 이건 제가 고대사 하면서 조사한다고 해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평양 감옥에 있고 목포 3.1만세, 4.8 독립만세 주도했다가 2년 재판, 골석 재판. 그래가지고 나중에 잡혀가지고 1년 감옥살이 합니다. 나라에서 건국훈장, 애국장. 무심히 돋눈해야 어제의 고통을 아는가? 내일의 소망을 아는가? 독립에 바치신 몸. 통일조국 산하에서 부활하는 그날까지 편안한 잠 주무소서. 통일과 부활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이렇게 비문을 썼습니다. 이 아들은 특수임무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북파공자군. 강종천 북파공자군. 옆에 대전 국립묘지에 강재원임이에요. 여기 강성숙이 이름이 있어요. 딸이라고. 그 다음에 제 형님입니다. 한재문, 한재삼. 동작동 국립묘지에 이름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 형님 중에는 동네에서 북쪽에 를 위해서 했다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북중러의 한국사회적을 통해서 섬나라 분단을 극복하고 대륙적 시각에서 통일을 생각해보자. 이 분단된 섬나라인 이것을 극복하고, 통일 방법은 독일에서 이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독일에는 3인당, 사회민주당, 진보당이었어요. 동방정책을 썼다고, 동독지원정책. 그런데 보수당이 통일을 이뤄놨어요. 동방정책을 계승했어요. 도와주기. 그래서 통일될 때까지 얼마를 썼느냐? 580억 달러, 20년 동안 매년 29억 달러씩 동독을 지원했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진보당인 3인당에서 보수당인 기민당이 됐음에도 동방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동독 지원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하고 좀 비교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어떤 지혜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20년간 우리는 북한에 30억 달러를 지원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 가지고 핵을 만들고 했다. 이렇게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곧 전쟁이 날 것처럼 했죠. 요새는 트럼프를 못 믿겠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고. 브란트가 무릎 꿇어서 독일은 패전국으로서 갈라진 거예요. 패전국으로서. 우리는 왜 갈라졌습니까? 소련하고 미국이 갈라먹은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에요. 이거 통일이 되면 이렇게 H자,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 지난번 USB로 넘겨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북광로를 통하면은 12,000km, 14일 소요되는데 기존 항로는 24일 소요된다. 많이 단축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동북아 교량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우리가 통일 후에는 조금 생각을 기대해 볼 만하죠. 그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일운동 시대를 생각하게 하고 역사영역과 선교여행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선교를 위해서도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계가 반통일 세력으로 지탄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평화와 사랑을 담아 주님의 뜻을 행하는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기 가운데 부족하였던 점 용서해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